약법 3장으로 일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다. 행동은 후덕하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이것이 정정당당한 행동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후덕하고 이치에 맞는 것인가? 간단하다, 인자하고 덕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람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배려를 뜻하기도 한다. 유방은 누구보다도 이런 이치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다. 그가 약법 3장을 진나라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를 통해 그는 일생의 위협을 이룩할 수 있었다. 기원전 208년 각 지역의 반진나라 세력에 의해 왕으로 옹립된 초나라 회왕은 유방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서진, 관중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때 휘하의 모든 장군들에게 먼저 진나라 대군을 격파하고 수도 함양으로 진격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사탕발림의 약속을 했다. 이에 고무됐는지 유방은 1년의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무관과 요관의 진나라 대군을 가볍게 격파한 다음 관중으로 순조롭게 들어갔다. 이어 휘하의 대군을 패상에 주둔시켰다. 진나라 도성인 함양이 지척해 보이는 곳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함양궁을 하루 저녁에도 함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진나라 왕 자영도 도저히 고립무원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자 황제의 옥새와 병부, 사신에게 주는 나무 지팡이 등을 가지고 나와 문무백관과 함께 유방에게 항복했다. 이때 유방수하의 장군들은 자영을 죽여 후환을 없애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다. 그러나 유방은 회왕이 나를 함양으로 보내 공격에 나서게 한 것은 내가 사람들을 후덕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자영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나쁜 짓도 별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이미 투항했다. 만약 그를 살해한다면 진나라 백성들의 인심을 잃을지도 모른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자영이 바친 옥새를 건네받아 잘 간수하도록 수하들에게 지시했다. 유방의 군사들은 함양에 입성한 다음 즉각 진나라 조정의 창고들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다. 값비싼 금은보화들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방의 모사인 수하는 달랐다. 그는 오로지 관청에 수장된 호적이나 지도 등의 서류와 자료를 잘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앞으로 다가올 천하쟁패와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이후의 치세 등에 유용하게 참고하고 거울로 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후 유방의 행동은 자신의 말이나 수하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그것은 그가 군사를 이끌고 진왕이 거주하던 아방궁으로 들어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그 궁전 안에서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건축물들을 목격했다. 그곳은 사치와 화려함이라는 말로는 차마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과 뛰어난 미모의 궁녀들로 넘쳐났다. 별볼일 없는 하급관리 출신인 그로서는 본 적조차 없는 곳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궁에 들어가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유방수하의 장군들은 향후 일정을 논하기 위해 수차례나 그를 찾았다. 그러나 유방은 황궁 안에서 완전히 진이 빠지도록 향락을 즐기느라 도무지 그들을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유방의 부장인 번쾌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몰래 황궁으로 들어가는 고육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됐다. 패공께서는 천하를 오랫동안 다스리고자 합니까? 아니면 단 며칠 동안 졸부들처럼 향락을 즐기다 말고자 합니까? 지금 진나라는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하는 평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방면의 제후들은 모두 호시탐탐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패공은 어찌 이곳에서 베개를 높이 하고 있습니까? 빨리 군영으로 돌아가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방은 번쾌가 큰 소리로 자신을 질책해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는 몇 년 동안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전쟁만 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네. 그러다 이제야 좀채 찾기 어려운 기회를 얻어 며칠 푹 즐기고 있다네. 자네는 나에게 더 쉬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모사 장량이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에게 은근하게 권유하는 듯한 말을 건넸다. 진나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잔혹하고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패공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위해 잔혹한 폭정을 쓸어내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마땅히 검소해야 합니다. 지금 막 진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안락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폭군을 도와 학정을 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속담에도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도움이 되고 좋은 약은 쓰지만 병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패공은 웬만하면 번쾌의 말을 들으십시오. 유방은 장량의 말과 계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듣는 사람이었다.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즉각 대오 각성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진나라 조정의 창고를 봉해 잘 보존하게 한 다음 병사들을 보내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그러고는 황궁을 나가 패상으로 다시 돌아가 주둔했다. 그 다음 수순 역시 장량이 건의한 대로였다. 유방은 함양 부근 각현의 노인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진나라의 잔혹한 법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소. 오늘부터 진나라의 모든 가혹한 법률은 일률적으로 공식 폐기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약법 3장, 즉 간단한 3가지 법률을 약속하겠소. 첫째는 살인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법 역시 마찬가지요. 사람을 해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벌하는 이니 위군대요. 백성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지내면서 각자의 일을 하기 바라오. 절대로 놀라지 마시오. 진나라 백성들은 병사들을 단속하는 것에서도 모자라 약법 3장까지 언급한 그의 말에 모두들 감격해 맞이않았다. 탐관오리들과 군인들에게 계속 능욕을 당해온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들은 감격한 나머지 소와 양을 잡은 것도 모자라 술과 안주까지 가져와 경쟁적으로 유방의 병사들에게 대접하려고 했다. 유방은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진나라 조정의 창고에는 군수 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소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이때부터 유방은 관중 백성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됐다. 얼마 후 항우 역시 진나라 주력 부대를 섬멸한 다음 관중으로 보무당당하게 입성했다. 당시 항우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미천한 출신의 유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명성의 장군이었다. 그러나 그는 유방과 달리 진나라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분노를 애매한 관중의 백성들에게 풀었다. 우선 이미 투항한 진왕자영을 죽였다. 이어 아반궁에 불을 질렀다. 그 불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금은보화와 미인들을 약탈한 것도 모자라 백성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었다. 백성의 신망을 얻을 까닭이 없었다. 이후 항우는 서초패왕의 자격으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공언을 세운 장군들에게 분봉을 하면서 유방을 오지 중의 오지인 파촉의 한왕으로 봉했다. 유방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기원전 206년 8월 유방은 봉지로 가서 있는 척하다 다시 관중으로 진입했다. 이때 관중의 백성들은 약법 3장에 대한 인상이 좋았던 까닭에 그가 다시 쳐들어왔음에도 그에게 저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고작 3개월 만에 유방은 관중을 다시 점령했다. 이후 유방은 물산이 풍부한 관중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아 동쪽의 중원을 공략할 수 있었다. 항우와 천하를 놓고 다투는 이른바 초안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한나라,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서한 왕조를 열게 됐다. 인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다. 따라서 권력을 잡은 자는 늘 민중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러면 민중이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중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대중이 우리를 옹호하게 되고 결국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